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이 섬뜩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4개월 내, 빠르면 내년 1분기에 2020년 3월, 4월, 5월과 같은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기간까지 적시를 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경제연구소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번 경제분석 보고서는요,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2020년 상반기의 경제 충격이 2년 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민간연구소에서 처음 나온 충격 보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경제연구소에서 말입니다, 경제분석 보고서를 낼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칫 잘못 냈다가는요, 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제연구소조차도 신뢰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민간경제연구소 입장에서는 신뢰를 이기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를 잃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3월 중입니다. 내년 3월 중입니다. 내년 1분기니까 3월 중입니다. 3월 중에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제 위기가 2년 만에 재현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충격이 아니고 여러분 뭐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이렇게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그 배경에는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3가지 이유. 3가지 이유를 보면 여러분 한결같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세계 경제가 하락한다. OECD 기준으로 말입니다. OECD 기준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니까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락. 꺾였죠. 전부 다. 그래프가. 그죠? 파란색은 미국인데 미국도 내년에 경기가 꺾여 내려가죠. 유로존은 빨간색인데 빨간색도 지금 꺾여 내려갑니다. 이 연두색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꺾여 내려갑니다. 꺾여 내려가요. 이것은요 세계 경제 전체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뭘로 버티고 있죠? 내수는 망가졌잖아요. 사실 수출로 버티고 있거든요. 수출로 버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면 우리 수출도 꼬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출이 수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세계 경기가 꺾이면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신흥국도 마찬가지 브릭스라고 하는 신흥국이요. 신흥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보면 이 올라간 퍼플색 이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빼놓고는 다 빠집니다. 브라질은 그야말로 완전히 꺾이죠. 완전히. 브라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이죠. 파란색이 브라질인데 가장 빠르게 꺾이고 있고요. 중국은 꺾이지는 않지만 꺾일 가능성이 있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인도는 이미 꺾였습니다. 인도는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지표를 보니까 야, 대한민국의 수출의 타격을 충분히 줄만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상을.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로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상당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표는 여러분 이미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를 전망해 보는 지표인데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 1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까지. 4개월 연속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쩌면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실제 조사한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우리 경제가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빠지고 있다. 그것도 미래의 경제는 더 나빠진다는 예측이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내용은요. 이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따라간다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확진자가 4,000명, 5,000명 이번 주에는 6,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리 두기는 어떻게 될까요? 6명에서 4명까지 내년 1월 달까지 1월 초까지 줄여놨습니다만은 결국 4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적 모임을 더 제한하고 뭐 4명, 4명까지 제한한다든가 2명까지 제한할 수도 있고 영업시간도 12시가 아니라 10시까지 제한하고 여기에다가 방역 패스까지 완전히 강화해버리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소비가 제대로 되겠냐. 결국 말입니다. 수출이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소비는요. 지금까지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표를 6월에 1.4%죠.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예요. 9월에 2.5% 재난지원금과 추석 대목이 껴있을 때입니다. 그 외에 재난지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월에는 마이너스 1.8% 떨어졌죠. 7월에는 0.5%가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0.8%가 떨어졌습니다. 10월에도 0.2% 플러스 0.2%이긴 하지만 떨어진 숫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리 두기를 더 꽁꽁 묶게 되면 당연히 12월 떨어지고요. 1월 떨어지고요. 2월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이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내수를 자꾸 정부 소비를 키워주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부 소비가 지금 또 돈을 뿌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또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수는 그만큼 충격을 받을 거고 그 내수가 결국 말입니다. 경제 위기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세 번째가 정권교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교체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투자 실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기업들이 안 움직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투자도 망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7월에 2% 정도 설비 투자가 일어나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 4.6%, 9월에는 마이너스 0.1%고요. 10월에는 무려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이 주력인데 경제성장률은 세 가지잖아요. 수출, 소비, 투자. 그런데 수출이 주력인데 지금은 주력이에요. 주력인데 지금 수출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떨어질 거라는 예상. 여기에 소비도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떨어질 거라는 예상. 여기에 정권 교체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거라는 예상.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내년 1분기 중에는 진짜 위험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지표들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성장률도 떨어지는 와중이잖아요. 작년 상반기라는 게 사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21년 들어와서도 1분기에 마이너스 1.7%, 2분기에 플러스 1.7%, 2분기에도 0.8%고 3분기는 0.3%밖에 안 됩니다.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점점 성장률이. 이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는 결국 말입니다. 경제에 크나큰 위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적용했다가 후퇴했다가 적용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혼란을. 이렇게 되면 경제도 방역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들이 시장에는 엄청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게 심사숙고 끝에 2년 만에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징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단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단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경제위기가 초래가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가 불안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불안한 시기에 내가 뭐라도 불안을 좀 덜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달러를 좀 사고 또 금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들 꽤나 있을 텐데요. 금이 지금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분들은 금도 사야 되지는 것 아닌가. 이게 위기에 대한 대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기가 그만큼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미크론 장난 아닌데다가요. 세계 경제까지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것 내년 1분기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내년 1분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현재. 야들야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어쨌든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